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무고한 자의 눈물을 거두고 법의 심판에 빠져나간 범죄자를 처벌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놈들이 존재한다. 빚을 못 갚겠다고? 그럼 선택해. 죽을지 아니면 15년 동안 콩밥 먹을지. 감옥 가겠습니다.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대타를 세우는 반사회적인 인간들 말이다. 그런 놈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유족들은 베개를 눈물로 적셔야만 할까? 말이 잘 통하는군. 아무렴 돈보단 목숨이 중하지. 안 그래? 네 목숨은 오늘로 끝이겠지만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시면에서 눈을 희번뜩이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비합법적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반년 숙성한 분뇨예요. 고통스럽게 죽여드릴게요. 잘못했습니다. 야수야. 냄새나는 것들끼리 잘 어울리네. 범죄자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가슴속에 검은 불꽃을 지닌 이들이 종종 날 찾아오곤 한다. 편히 앉으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의뢰인은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의 남성이었다. 하지만 푸근한 인상과는 달리 남성에게선 일말의 웃음기조차 없었다. 제 딸을 무참하게 죽인 남자를 지옥의 밑바닥에 처박아 주십시오. 그의 형형한 눈동자 깊은 곳에 증오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리라. 의뢰인의 이름은 바바. 정기 점검 완료했습니다. 여기 확인표요. 수고했네. 그는 중견기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의뢰인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었다. 잘 다녀왔어, 아빠? 저녁 차려놨으니까 먹어. 아키코, 집에 왔었어? 놀랐지? 그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외동딸 아키코 씨였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자취도 허락했었다. 자취는 할만하니? 아빠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해. 그래도 대학 생활은 재밌어. 딸은 의뢰인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의뢰인의 아내는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 딸은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 엄마, 잠온 거야? 의뢰인은 죽은 아내와 마지막 약속을 나눴다. 딸은 반드시 훌륭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힘든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아빠가 해결해 줄 테니까. 아빠도 참 걱정도 팔자셔. 아내를 앞서 보내고 혼자 키워낸 소중한 외동딸. 딸이 만 20이 되기 1년이 남았을 때 여보, 아키코가 내년이면 만으로 20이야. 의뢰인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끝나감을 느꼈다. 하지만 딸의 장성한 모습을 눈에 담는 일은 없었다. 예, 바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텐조 경찰서입니다. 바바 아키코 씨의 가족분 되십니까? 경찰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비보를 전해듣게 된 것이다. 아키코 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따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뭐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의뢰인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헐레벌떡 경찰서로 뛰어든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시신이 되어버린 딸이었다. 아키코! 아키코! 불길에 휩싸였던 탓에 아키코 씨의 몸은 온통 새까맣게 탄 상태였다. 날붙이로 가슴을 찌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흔적도. 뭐라고요? 누군가가 금쪽 같은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이었다. 의뢰인은 그 이후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예. 다만 딸의 장례식을 치렀던 기억만은 어렴풋이 남아있다고. 죽지 못해 살던 의뢰인은 사건의 뉴스를 접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구류가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원인은 치정관계로 인한 살인으로 추정. 말이 되는 소리를! 그 원인은 분노였지만 말이다. 아키코 씨는 유흥업소 직원이 아니었다. 그딴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니 제정신인가? 저희도 면밀한 취재를... 그럼 그 정보는 어디서 난 건가? 죽은 딸에 대한 거짓 정보에 의뢰인은 미친 듯이 분노했다. 아키코 씨가 업소녀란 정보를 흘린 건 경찰이었다. 지금 장난해? 경찰이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건가? 진정하십시오, 선생님. 현재 사실 확인 중입니다. 정보의 출처는 불분명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용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은 무례한 질문만 던져내고 다들 내 딸을 헐뜯고 싶어 안달이 났군. 반년을 기다렸음에도 범인이 체포됐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키코, 방화로 인해 증거가 소실되어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는 이유였다. 애당초 기대도 안 했어. 범인은 내 힘으로 찾아내겠어. 범인을 쫓기 위해 의뢰인은 크류가이의 뒷세계로 뛰어들었다. 죽은 내 딸이 이 동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보가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뭔가 알게 되면 연락하자.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알아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서야 의뢰인은 사건의 열쇠를 준 인물과 접촉했다. 딸을 죽인 범인을 찾고 있다지? 예, 찾을 수만 있다면 전 재산도 바칠 수 있습니다. 내겐 더는 지킬 게 없으니까요. 그 인물은 크류가이의 거점을 둔 암호 조직의 코토게 카부토였다. 눈빛이 살아있군. 그렇다면 목숨도 걸 수 있나? 설령 죽는다 해도 그놈에게 칼을 찌를 수 있다면 일말의 후회도 없을 겁니다. 사선을 수도 없이 넘어온 코토게 앞에서 의뢰인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좋아, 그럼 가르쳐주지. 마침 암호 조직도 그 남자를 쫓고 있거든. 정말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끔찍한 이야기니까. 뒷세계의 정보는 뒷세계 사람만이 아는 법. 범인은 아마 카노 타츠미란 남자일 거다. 여자를 욕보이고 방어를 일삼는 쓰레기지. 이놈이 내 딸을! 코토게는 범인에 대해 짐작하는 바가 있었다. 카노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전과자였다. 9년을 썩었는데 고작 20만 엔? 에라이 쪼잔한 것들. 복역 중 교도 작업을 해서 번 돈도 홍등가에서 탕진했고 돈이 궁해진 카노는 빈집 털이와 강도로 돈을 갈취했다. 내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 대신 재밌게 놀아주지. 애당초 그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인데도 말이다. 카노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거듭했다. 에이, 다들 현금은 안 들고 다니네. 돈 빼내는 거 귀찮은데. 놈이 저질렀던 범죄 건수만 10건 이상. 다른 여자가 쓰던 화장품이다. 저승길 선물로 주지. 수사를 교란할 요량으로 다른 피해자의 유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놈은 아키코 씨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했고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저항이 거세다는 이유로 가슴을 식칼로 연거푸 찔러 살해했다. 캐, 아빠 좋아하시네. 그러게 누가 발버둥치래? 그리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불로 태우고 다른 여성의 유품을 뿌렸다. 고토게가 말을 마쳤을 때 의뢰인은 분노로 눈앞이 새빨개졌다고 한다. 카노란 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뭘 하려고? 몰라서 묻습니까? 딸의 원수를 갚을 겁니다. 복수에 대한 생각이 의뢰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깡패들이 칸을 숨겨주고 있어. 그쪽이 가봤자 되려 당하고 말 거야.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고토게의 만류에도 의뢰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의뢰인에게 고토게가 말했다.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우린 놈에게서 손을 떼겠어. 대신 사람을 소개해주지. 복수를 대행해줄 무시무시한 사람을. 당신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대체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구원의 신이자 동시에 지옥의 악마이기도 하지. 이렇게 해서 날 찾아오게 된 것이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의뢰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그래도 이주인 씨가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바씨, 아키코는 내 모든 것이었어요.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삶의 이유였다고요. 그 개자식은 내 딸을 욕보이고 명예까지 훼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의뢰인은 마치 괴물처럼 울부짖었다. 이 떨리는 손을 무슨 수로 뿌리치겠는가? 알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것 또한 고문 소믈리에의 중요한 사명이니까. 마치 짐승처럼 타인을 능욕한 그 죄, 인간의 법도 네놈에겐 과분하다. 너 같은 해로운 짐승은 바로 나 이주인이 없애버리겠다. 그 누구도 내게선 도망칠 수 없다. 연옥의 어파로 활활 불태워주마. 카노의 위치를 알아내려면 이 남자에게 묻는 게 최선이다. 가부터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하군. 아니요, 카노를 숙청해 주신다면 오히려 감사하죠.
그새 많이 듬직해졌군. 숱한 역경을 거쳐온 모양이다. 카노는 쿠르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크게 한몫 챙긴 모양이더군요. 대지목의 진주 목걸이군. 범죄자가 있을 곳은 어두컴컴한 땅속 아니면 지옥이 떡이거늘. 그리고 출장식 유흥업소인 루주의 단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부토, 정보성이 그러던데 결국 그 조직과 전쟁 중이라지? 예, 그럴 리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실랑이가 좀 있었던 것뿐입니다. 반응을 보니 꽤 치열한 전쟁의 모양이다. 그로 인해 일반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다. 뒷세계 놈들은 눌러줄 필요가 있지만 이 남자에겐 항상 도움만 받는군. 이번에는 엠마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제법 좋은 대사네. 훔친 돈으로 도박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다더군. 그런 놈은 죽어도 싸. 엠마에겐 출장 업소 여행을 맡길 생각이다. 엠마에게 협력을 요청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루즈에서 출장 왔습니다. 벌써? 평소보다 빠르네. 그리고 내가 지명한 건 네가 아니라 카렌인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잠깐 그냥 들어와. 이 머저리라면 엠마의 미모에 넘어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엠마가 배를 누르자 카누가 음흉한 얼굴로 곧장 문을 열었다. 앞으로 널 지명해야겠다. 고마워요. 근데 어쩌죠? 염라대왕의 부하도 당신을 지명했는데. 잡았다 이놈. 너 뭐야? 흠씬 두들겨 패줄게요. 요청하신 말타기입니다. 어떠세요? 유능한 조수와 동료 덕택에 카누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윽고 카누를 고문실로 옮겨왔다. 선생님, 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벌써 도착했나? 어서 이놈을 깨워야겠군. 오늘을 위해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다. 협력자를 기다리게 할 순 없는 노릇이니 얼른 깨워야겠다. 주먹을 단단히 쥐고 카누의 축 늘어진 배를 꾹 눌렀다. 그리고 촌타로 명치를 가격했다. 이는 중국 권법의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자 카누가 까무러치게 구토를 했다. 드르렁 코를 잘도 골던다.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과격하긴 하지만 범죄자가 처자는 꼴을 보고 있자니 불쾌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헛수고란 걸 알면서도 내 신조에 따라 질문을 던진다. 넌 제 욕망에 눈이 멀어 많은 여성을 상처 입히고 살해했다. 그게 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과연 이제는 속죄의 마음이 있을 것인가? 그게 뭐 잘못됐냐? 다 살자고 하는 짓이지. 뭐라고? 법에도 있잖아. 그 무엇이냐? 그래, 생존권. 사람이 살리면 뭔들 못해? 역겹기 짝이 없는 논리다. 타인의 생존권을 빼앗았다는 자각조차 없는 것인가? 네 놈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겠다면 나도 봐주지 않겠다. 네 힘이 필요하다, 리헤이! 아유, 무서워라. 이제 제 차례입니까? 이주인 씨. 내가 분노에 차서 외치자 동옷바람의 남자가 말문을 열었다. 이 남자는 충술사 리헤이. 일본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벌레를 사육 및 판매하는 자다. 오랜만이군, 리헤이. 주문한 벌레는 가져왔나? 그럼요. 누구 부탁인데? 특별히 건강한 아이들로 엄선했죠. 리헤이는 들고 있던 벌레 사육장 중 하나를 내게 건넸다. 나는 받아든 사육장을 카노에게 들이밀었다. 이봐, 이게 뭔지 알겠나? 거미다. 이게 다 몇 마리야? 사육장 안에 득실거리는 거미를 보더니 카누가 공포에 질렸다. 범죄자라도 생리적인 혐오감은 있는 모양이다. 이윽고 루카가 카누의 머리에 전용 용기를 씌웠다. 죽음의 페이스 실드를 씌워줄게요. 나한테 뭘 하려고? 뭘 할 거냐고? 이렇게 할 거다! 사육장 안의 벌레들을 용기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뚜껑을 닫자 카누를 적으로 인식한 거미들이 얼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오늘을 위해 6눈 모래거미와 깔때기 그물거미 등 강력한 녀석들을 준비했습니다. 몸을 괴사시키거나 심장을 마비시키는 등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맹독거미들이다. 10분쯤 지나자 카노의 얼굴이 거미의 강력한 독에 의해 까맣게 물들기 시작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격통과 생리적인 혐오감의 시너지로군. 괴로움을 참다 못한 카누가 입에서 피를 튀기며 목숨을 구걸했다. 왜 거미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널 녹여먹기 위해서 말이야. 네가 그랬지. 살기 위해선 뭔들 못하냐고. 본인이 내뱉은 말은 스스로 책임져라. 얼굴이 괴사하고 몸에 독이 퍼지는 고통과 공포를 실컷 느끼며 죽게 될 것이다. 간호의 숨이 끊어진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다. 네가 키운 검이라 그런지 성과가 훌륭하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길 잘했군요. 착하지 얘들아? 밥은 잘 먹었니? 귀여운 벌레들에게 하찮은 범죄자를 먹게 한 만큼 팁은 확실히 얹어줘야겠다. 이로써 이번 의뢰가 마무리되었다.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절망은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 길이 보일 거야. 이 결과 보고가 의뢰인에게 살아갈 힘이 되길 바랄 뿐이다.